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국내 계좌는 오늘 휴장이라 변동이 없고 미국 계좌가 마이너스 43%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변동성과 손실률에 무뎌진 지 꽤 된 듯합니다. 40%나 마이너스 20%나 그려려니 하네요. 금일 미국 증시 3대 지수를 보면 오랜만에 강한 반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멱살 잡고 끌어내리면서 어떠한 이벤트도 없이 계속 질질 흘러내렸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안정적인 상승이었습니다. 매스컴에서는 고용지표가 잘 나왔다, 타이트한 고용이 완화되어서 반등했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그냥 이유를 붙인 겁니다. 사실 이 정도로 상승할 재료는 아닙니다. 오늘 하락의 문제는 생각보다 큰 이벤트도 없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는 게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면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겨우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잘 나와서 이 정도로 반등을 보였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금일 맵을 살펴보면 왼쪽 상단의 기술주 반도체 섹터가 크게 상승했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던 섹터가 많이 상승한 겁니다. 고용지표가 잘 나왔으니까 연준이 긴축을 덜하지 않을까? 이 해석으로 상승을 보인 건데 최근 연준의 스탠스를 보면 매우 강경합니다. 겨우 이 정도로 바뀔 것이라 생각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발표를 시작으로 고용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 연준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겠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3.8입니다. 환율은 다시 내려오면서 1263원이며 공포지수도 살짝 올라가며 36위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먼저 전해드릴 중요한 소식은 사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이벤트 하나입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에 딱 맞게 발표되었는데 시장이 환호한 지표가 바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쉽게 설명드리면 실업자 상태로 또는 실업 상태로 계속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의 수를 나타낸 겁니다.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이게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거의 올해 최고 수치로 치솟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반등을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반등의 이유를 겨우 하나 찾아서 크게 반등을 보였다. 즉 최근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매도자가 줄고 다시 매수 대기가 꽤나 많아졌는데 어제 이 핑계를 가지고 기술적 반등을 보였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실업 상태로 오래 머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고용이 드디어 무너지나? 라는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하기 때문이죠. 이 고용이 완화되나? 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며 어제 기술적 반등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의 상승으로 현재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다 증시를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려는 매스컴의 장난질 중 하나인 거죠. 특히 이 매스컴의 장난질은 개인 투자자들이 당하기 쉽고 하락장에서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최근 매스컴의 대표적 장난질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테슬라의 급락입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애플과 함께 실적이 탄탄하다, 테슬라와 애플은 팬덤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격 전가와 수요가 줄지 않아서 실적이 잘 버텨줄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가 개별 종목에 투자할 거라면 애플이나 테슬라에 투자해야 한다 라는 게 몇 달 전만 하더라도 가장 힘을 받던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저 얘기를 끝으로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매도, 트위터 입시와 함께 예상치 못한 폭락을 맞아버렸습니다. 이 매스컴의 장난질, 선동을 살펴보면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00였던 테슬라입니다. 이 전에도 머스크의 매도는 계속 있어왔고 이 전에도 트위터 이슈는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 불과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한테는 고양이도 못 맡긴다, 테슬라 재고 쌓인다, 수요 감소된다, 테슬라 이번 실적 쉽지 않다 라면서 모든 매스컴이 테슬라 악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전 테슬라 투자자 오늘 영상 꼭 보세요 라는 영상을 제작해서 전 통찰력은 없지만 마이너스 70%까지 이미 빠진 이 상황에서 절대 패닉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그리고 정말 많은 테슬라 유튜버들이 악플도 많이 달리고 심적으로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론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립니다. 진짜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누구나 테슬라 공매도 치고 싶고 숏에 베팅하고 싶을 때 $100까지 떨어졌던 테슬라는 이틀 연속 거의 10%씩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에서는 갑자기 테슬라의 마이너스 72%의 하락은 10년 만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 라는 제목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이미 공매도 숏으로 먹을 것을 다 먹은 건지 그리고 이제는 롱에 베팅한 것인지 갑자기 하루아침에 여론이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스컴의 선동, 장난질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짜리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실제 상황은 왼쪽의 사람이 도망가고 오른쪽의 사람이 공격을 가하지만 매스컴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반대로 마치 오른쪽 사람이 공격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이런 비관론을 무시해야 하는 이유이며 하다못해 매스컴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정글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이런 정글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통해 단기적 매매로 수익을 볼 수 없다면 저와 함께 이런 매스컴을 무시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가장 확실하게 수익 볼 수 있는 웅덩이 매매법 적립식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스컴에 휘어잡히지 않게 당장 내년 미국 증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봐야 하고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매주 주요 이벤트들을 다 알아보고 왜 시장이 하락했고 상승했는지, 시장이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지만 큰 틀에서는 두 개만 보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연준의 통화정책입니다. 내년 미국 증시를 좌우할 가장 큰 요인입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코로나 바닥 2020년 3월 이후부터 연준이 집중적으로 공급했던 유동성으로 인해 증시가 미친듯이 상승했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증시가 현재 힘을 못 쓰는 게 당연합니다. 금리 인상을 미친듯이 하면서 유동성을 줄이고 양적 긴축으로 유동성을 줄여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의 최종 금리는 대략 5%에서 5.25%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다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시 증시는 하락하겠지만요. 그럼 금리 인상은 선반영되었다면 다음 문제는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이냐, 연준이 이 높은 금리를 대체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이게 다음 시장이 중요하게 바라볼 요인입니다. 왜냐면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 즉 피봇 기대가 생겨야 증시가 본격적인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현재 시장도 그렇게 반영하고 전망하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연준의 점도표에는 내년 말에도 금리 인하 없이 5.25% 최종금리를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계속 연준은 일단은 내년에 금리 인하 없다 라고 못 받고 있죠. 왜냐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면 인플레가 다시 꿈틀대기 때문에 연준은 그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확실하게 잡고 금리 인하한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이 스탠스를 바꾸는 요인, 연준을 바꿀 만한 강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내년 시장을 좌우할 또 다른 핵심 요인입니다. 현재 이미 경기 침체다, 이제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다, 2023년 상반기가 경기 침체다 라는 등 여러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정말 양날의 검입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질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무너지면 주가가 빠질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보 후퇴가 있어야 연준의 통화정책을 뒤집을 수 있으며 이 일보 후퇴가 있어야 증시가 다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즉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 내년 경기 침체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경기 침체, 둔화는 다음 상승장을 위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문제는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닷컴 버블, 오일 쇼크, 리먼 브라더스처럼 경제 위기가 찾아오면 꽤나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 침체, 둔화는 필연적으로 찾아와야 하고 오히려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되 이게 어떠한 금융 위기, 경제 위기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다음 주엔 어떤 주요 이벤트가 있을까요? 바로 1월 4일 다음 주 수요일에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얼마나 현재 연준이 강경한지 다시 한번 매파적 발언을 살펴볼 수 있으며 진짜 중요한 건 1월 6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현재 시장은 이제 물가 둔화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강한 상승으로 연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는 안 좋은 뉴스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하고 있죠. 다만 안 좋은 뉴스에 시장이 환호하는 딱 한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용 지표입니다. 고용 지표만이 안 좋게 나올 때 증시가 상승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1월 6일 이 고용 지표가 이제는 좀 무너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원래 1월은 증시가 굉장히 강한 달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1월 랠리가 없었죠. 만약 1월 6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증시는 일시적으로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확실히 무너지고 연준이 확실히 스탠스가 바뀌지 않으면 현재 증시는 사실 강하게 상승할 재료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 역시 무조건 하락 없이 상승한다 라는 얘기가 아닌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좋은 얘기를 듣고 싶었던 분들은 좀 우울해졌을 수도 있을 텐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웅줍 기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웅줍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지금 여러분의 고통을 대가로 훗날 수익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